해놨다고. 갖고 날아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묻잖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 남자.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방 출신인 상추 씨는 1년 전 무과에 합격해 한양으로 올라오게 됐다. 처음엔 아는 사람 없이 홀로 지내는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모든 것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혼자 사는 남자의 생활은 무엇이든 부족하기 마련. 상추 씨의 아침은 맨밥에 간장이 전부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임관을 한 터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추 씨. 이런 모습 덕분에 동료들과 상사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힘든 오전 업무를 마치고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상추 씨가 임관 동기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며칠 남았냐? 올리기까지. 얼마 안 남았지? 돈은? 또 돈 얘기 빌려줄 생각하지 마라. 진짜 내가 알아서 한다. 뭘 할 수 있어. 괜찮아. 요즘 상추 씨와 친구의 가장 큰 대화 주제는 혼례를 앞둔 상추 씨의 경제 상황이다. 매번 걱정하지 말라는 상추 씨지만 친구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기만 한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추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너뽕이 쥐꼬리만 하니까 모이는 돈이 없어요. 거기다 한양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 친구로서 많이 안타깝죠. 제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양에서 집을 구하는 거겠죠. 제 녹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제가 저축을 한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그냥 남들 하는 고민거리랑 똑같은 고민거리죠. 매일 쓰는 일기 속 상추 씨의 고민이 한 줄 더 채워진다. 오늘은 상추 씨가 혼인 후 살게 될 신혼집을 보러 온 날이다. 한양에서 자신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상추 씨는 좋은 집을 골라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집을 보러 온 상추 씨. 넓고 깨끗한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집을 구경하는 내내 정혼자와 장모의 입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방도 한번 보시고요. 어머 세상에. 신혼집으로 들어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집. 외풍도 없고 뒤에 온도도 아주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선 씨와는 다르게 상추 씨의 표정이 밝지가 않다. 그래서 이 집 가격이 얼마거든요? 매매로 하시면 3만 냥이고요. 전당으로 하시면 1만 냥입니다. 매매 3만 냥, 전당 2만 냥. 저기 나는 이 집이 참 마음에 드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도 참 좋고 넓고 한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도 몇 군데 좀 더 둘러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럼 나머지 집들도 좀 보여주게. 예. 자, 가시죠. 이리 가시죠. 예. 이 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도 보기보다 집이 괜찮습니다. 상추 씨가 다음으로 보러 온 집은 중심가에서 떨어진 변두리의 오래된 집. 곳곳에 여러 하자들이 눈에 보일 만큼 집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적극적인 상추 씨와 다르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가만히 있기만 하는 정혼자와 장모. 이 집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예. 한 7천 냥 정도 합니다. 예. 7천 냥. 예. 그 정도면 뭐. 잠시. 예. 말씀 나누시죠. 장모님, 이 집은 어떠신지? 아니 이 집은 아까 그 집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뭐? 보는 눈도 있고 우리 집이 어떤 가문인데 진짜 이런 집에서 저희끼리 지금. 얘기 좀. 예. 그런데 세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장모님,
제 사정도 이해를 조금만. 아니 이건 이해를 해주고 말고의 얘기가 아니잖는가. 어떻게? 오라버니 이건 아니잖아. 장모님이랑 먼저 얘기하고 그냥 얘기하자고. 장모님, 제 능력에 맞춰서 해야지. 당장 어떻게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고 그런 일은 아니잖아. 욕심이라니. 자넨 지금 내가 욕심 부리는 걸로 보이는가? 응? 자네 능력 없는 거 동네방네 자랑하려고? 이럽네. 뭐 관직에 올랐다더니 무슨 일개 상인만도 못해. 장모님 장모님 오라버니 이 정도였어? 아니 모아둔 돈도 없냐고. 아니 관직이 올랐다며 왜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건데 내가 뭐 많은 거 바라는 거야? 내가 많은 거 해주겠다고 나중에 해주겠다잖아. 지금 당장 내가 못해도 그 얘기를 왜 장모님 앞에서. 못해. 지선아 가자.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라고는 느끼고 있었는데 이래서 혼인은 격이 맞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니까. 제가 오라버니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난 남들만큼만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버린 상추 씨. 오늘따라 상추 씨의 어깨가 더 힘이 없어 보인다. 하루 종일 힘들었던 상추 씨를 위로해주는 건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와 쓴 술 한 잔이 전부다. 나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집주령 앞에서 내가 그 말한 죄인이 없었다니까 내가? 아니야, 재수 씨도 그냥 기분 상해서 그런 거지. 기분 상해서 그런 게 아니지. 너 내가 한양에 올라가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알잖아. 야, 내가 이렇게 술을 사 먹어 아니면 뭐 내가 옷을 사 입어? 내가 뭐 유흥을 즐기기라도 해? 나 아침마다 밥 맨날 반 공기만 먹어. 그렇게 악착같이 살잖아 내가. 알지. 그래, 알지 당연히.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야, 마셔. 좋은 관직에 올라 큰 꿈을 안고 한양에 올라왔지만 한양에서 집을 산다는 건 마음만 가져선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상추 씨 눈에 뭔가가 들어왔다. 굉장히 좋은 조건에 비싸지 않은 집. 정말 이런 집이 있는 걸까? 힘들게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던 집이 있다는 것에 상추 씨가 벽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한양에서 자신의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체하지 않고 복덕방을 찾아가는 상추 씨. 상담을 시작하면서 보지도 않은 집이 점점 더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집값들이 이게 다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이곳은 이런 데는 이제 절대 없고요. 오로지 저희는 이제 집값만 딱 보고 그 가치를 딱 매기는 거죠. 상담을 끝내고 집을 보러 가는 상추 씨. 이곳에서 상추 씨는 자신의 집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양 중심가에 위치하면서 넓고 쾌적한 환경을 두루 갖춘 집.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봤던 허름한 집과는 비교되지 않는 좋은 집이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거 어차피 계약하면 싹 다 고쳐줍니다. 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하면 다 고쳐주지. 구석구석 집을 볼수록 상추 씨는 이 집이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 같다. 이 집 계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좀 수리할 곳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계약하시면 다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당연히 돈이겠죠. 어떻게 뭐 집은 좀 마음에 드세요? 예, 집은 마음에 듭니다. 이 집은 가격이 얼마나요? 지금 이 집이 5천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시죠? 지금 그 금액으로는 절대 이 좋은 집 못 구해요. 꼭 좀 상의를 하고 와도 되겠는가?
뭐 그래도 되긴 한데요. 뭐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 왜냐면 이게 워낙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계약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약하겠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그럼 바로 가시죠. 네, 좋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신혼집 계약. 오랫동안 힘들게 다니며 마음고생을 한 터라 가격과 조건 모두 만족하는 이 집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순식간에 끝난 계약. 상추 씨도 이제 한양에서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되었다. 돌아보겠습니다. 예. 며칠 후 상추 씨가 정 혼자의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여기야.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우리 집? 내가 열심히 준비해봤어. 정말? 고마워. 안에 들어가면 훨씬 넓고 잘 돼 있고 이제 우리도 남들만큼 살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 잠깐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집. 그런데 집안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 걸까? 무슨 소리 안 해? 여기 내가 계약한 집이야. 있으면 어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집에서 못 들어앉으시오. 빨리 나가라고 우리 집. 여기는 우리 집에 백대를 나가야지. 놀랍게도 서로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상추 씨가 급하게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추 씨가 갖고 있는 똑같은 계약서가 있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상추 씨는 혼란스러울 뿐이다. 집을 보러 왔다 맞은 날벼락 같은 일. 상추 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 상추 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상황.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상추 씨도 충격이 큰 것 같다. 꿈꿨던 자신의 집과 그간 모아두었던 돈까지 모두 잃게 된 상추 씨. 억장이 무너진 것 같다.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말도 안 하고. 아니, 평생 함께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철이 호수라고. 기도 얇아가지고. 제가 뭘 믿고 저런 사람이랑 혼인을 하겠어요. 일단 관아에 먼저 신고를 하고 범죄라도 잡히면 일단 사기당해서 떼인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상추가 좀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사건 이후 방에서 두문불출하며 좌절에 빠져버린 상추 씨. 하루아침에 돈과 자신의 꿈까지 잃어버린 상추 씨. 한양에 자신의 집 하나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날까지 모두 빼앗긴 기분. 상추 씨가 흘리는 눈물이 오늘따라 더 무겁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무관인 노상추가 약 68년간 자신이 겪은 일상을 적은 노상추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부동산 시장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 후기 전세 제도를 비롯하여 생활사, 사회사 등을 복원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양에서 집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노상추는 그 서러움을 달랠 곳이 없어
늦은 시간까지 활을 쏘며 훈련에 매진했는데요. 지나가던 정조 임금이 이를 보고 노상추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정조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직 생활에서 승승장구한 노상추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